박하선의 시네타운. 맙소사, 너무 깊어. 앞이 보이질 않아. 여기 들어가도 괜찮을까? 영화 더 홀에선 산속 벙커의 문을 열립니다. 아이들은 그곳을 신기해하지만 또 두려워합니다.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왜 장난처럼 모르는 괴로움보다 아는 괴로움이 낫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실체를 모른다는 건 공포란 얘기인데요. 혹시 새로운 일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이 드세요? 하루 이틀 조금만 더 견디다 보면요, 그 일이 곧 익숙한 일이 될 겁니다. 곧. 안녕하세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박하선입니다. 오늘 박하선의 시네타운 첫 곡은요, 영화 더홀에서 흘렀던 그랜드 데프트 오디오의 Will Love You였습니다. 미드 CSI에 나오는 노래이기도 해요. 2001년에 개봉한 영화 더홀. 노라 버치와 키라 나이틀리가, 와, 키라 나이틀리였다고요? 오마이갓, 몰랐어요. 되게 오래전에 키라 나이틀리 유명하기 전에 봤던 영화거든요. 10대 아이들이 산속 깊은 벙커 속에 들어가서 며칠을 보내는데요. 한 아이만 살아서 돌아옵니다. 대체 벙커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지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나쁘지 않아요. 왜 공포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약간 이런 거, 약간 이런 재난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립니다. 나쁘지 않아요. 땡플릭스에 떴더라고요. 괜찮은 영화니까 가져왔나 봐요. 벙커에 갇힌 후에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게 또 공포인 영화입니다. 뭐 눈먼 자들의 도시 이런 류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럼 테리우스들의 이야기 한번 살펴볼까요? 3196님이 의정부 백화점, 정말? 의정부 백화점 앞에서 팬사인 하실 때 하선 배우 본 적 있다고. 7년 전인가? 하이킥 때인가? 친구들이랑 지나가다가 줄이 길어서 가보니까 팬사인 하더라고요. 아, 뭐였죠? 오늘 박하선의 시네타운 처음 놀러 왔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보네요. 또 보다니 반갑습니다. 이은경 님이요. 결혼 준비와 신혼생활 적응하느라 한동안 못 듣다가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셔주셔서 너무 반갑네요. 아, 또 이런 매력이 있군요. 자주 놀러 올게요. 건강한 일상 보내시길 바래요. 우리 은경 님도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연 소개된 두 분께 선물 쏘면서요. 잠시 후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무비 캐릭터 분석 꼬꼬무 꾸며드립니다. 정신과 전문의 오진승 박사님과 함께 영화 스타이즈 본의 주인공들을 파헤쳐 보면서 연애 심리에 꼬리를 물어볼 거예요. 아우, 떴다 하면 계속 메인에 오르더라고요. 기사로. 그럼 오진승 박사님과 함께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박하선의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입니다. 보고 싶은 작품 문자 또는 고릴라로 신청하거나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화 최선의 삶 예매권, 영화 맨 인 더 다크 2 예매권, 영화 바쿠라오 시사회 관람권을 드립니다. 영화는 방울방울. 그날의 영화, 그 안의 추억, 윤가영님의 사연이에요. 2년 전 남자친구한테 대차게 차이고 시금을 전폐하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야, 정신 차려. 남자가 걔 하나냐? 내가 소개팅한 건 물어왔거든. 오늘부터 얼굴에 팩 붙여. 알았지? 사실 나가기 싫었습니다. 그냥 누워서 베개나 끌어안고 울고 싶었어요. 그치만 뭐 친구 성의도 있고 하니까 억지로 소개팅에 나갔는데요. 어머나, 완전 내 스타일. 이별의 고통을 하이패스로 통과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요, 진중하면서도 유머가 있는 데다 마음도 잘 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하나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착하게 살게요. 땡큐. 이렇게 오두방정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 장소를 옮기려고 일어섰는데 제 귀걸이 한 짝이 떨어졌어요. 순간 전날 봤던 영화 엑시트가 떠올랐어요.
조정석이 유나에게 클라이밍 고리를 돌려주자 유나가 무겁다며 다음에 돌려달라며 귀엽게 만날 구실을 만들었잖아요. 저도 유나처럼 소개팅 남에게 말을 했죠. 제가 지금 피곤해서 그런지 귀걸이가 무거운데 다음에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이 남자 눈치도 못 채고 제 가방 속에 귀걸이를 쏙 넣어줬습니다. 여기서 짐작하셨겠지만 결국 애프터 신청은 못 받았어요. 작년 추석에 엑시트가 방영했을 때 마지막 장면에서 저만 눈물을 흘렸답니다. 지금도 의문이에요. 소개팅 남은 영화 엑시트를 안 봐서 제 말에 눈치를 못 챈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 눈치 못 챈 척한 걸까요? 전자든 후자든 눈물 나요. 유유. 영화 엑시트에서 이승환의 슈퍼히어로 듣고 왔습니다. 언제 들어도 참 힘나는 곡이죠. 2019년에 개봉을 했고요. 조정석, 유나 주연의 영화 엑시트. 독가스가 살포된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한 남녀의 재난탈출 액션 영화입니다. 이 영화 원래 제목이요. 결혼 피로연이었대요. 너무 재밌다. 근데 결혼식 장면이 칠순잔치로 변경되면서 제목도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맞아요. 처음 엑시트라는 제목을 봤을 때 이게 과연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결과는 대박이었죠. 영화에 얽힌 재밌는 사연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백화점 상품권 드려요. 아마 알면서 눈치를 못 챘든 안 봤든 그냥 모르는 척한 것 같긴 한데 남자가 그 사람 하나뿐인가요? 세상은 넘고 남자 많습니다. 영화는 방울방울, 카페인 부담 없이 맛과 향은 그대로 맥심 디카페인 커피 믹스와 함께합니다. 0952님이요. 신랑이랑 같이 빌라 계단 청소 일합니다. 힘들고 지치지만 그래도 신랑이랑 같이 일하니 서로 위안이 됩니다. 힘이 싹 날만한 노래 틀어주세요. 뭘 들려드릴까요? 김성관님이 하선님 목소리에서 카페라떼 향이 난다고 제주입니다. 신청곡 Bring It On OST 씨야 신청하셔서요.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김보라님이요. 출근길에 지하철 놓칠 것 같아서 구두 신고 열심히 뛰었더니 발 다 까져서 반창고 붙이는 중이에요. 유유. 저도 요즘 신발이 뭔가 안 맞는지 편하다고 샀는데 되게 신발 뒤에가 이렇게 자꾸 까지는데 너무 아파요. 그죠? 집엔 어떻게 가지? 슬리퍼 사야 되나 봐요. 그 편의점 가서 그 반창고 붙이셨으니까 조금 괜찮을 거예요. 그런 신발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짜 버리고 싶은 걸 참고 있어요. 적응이 되려나요? 맴찌 우리 위로라도 드리려고 제가 선물 또 쏘겠습니다. 은영님이요. 마지막 학자금 대출 다 갚고 첫 적금 가입하러 은행에 가는 날이에요.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열심히 모아서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요. 저는 저한테 100만 원만 달라고 했어요. 그때는 부모님이 관리하실 때라 주셨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썼어요. 뭐에 쓴지도 별거 쓴 게 없거든요. 좋은 거 비싼 거 산 것도 없는데 금방 쓰더라고요. 그래서 돈의 무서움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강수자님이 여기는 구내식당 혼자 일하는 곳이라 이렇게 자유롭게 라디오 들을 수 있어서 힘이 되고 너무 좋아요. 또 구내식당 맛있는 데 많은데 0221님이요. 언니 저 지금 회사 늦었는데 5km면 도착하는 거리를 이럴 때 있어요. 고속도로 잘못 들어가서 20km 늦었어요. 차까지 막히네요. 어떡해. 어쩌죠. 팀장님한테 하루 종일 눈빛 발사 당하겠네요. 참 이럴 때는 꼬이면 어떡하나. 커피라도 사다 드려야 되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여유 있게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박철홍님이 퀸의 Love of my life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들려드릴게요.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무비 캐릭터 분석 줄여서 꼬꼬무.
영화 속 장면의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캐릭터의 심리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꼬꼬무. 오늘도 꼬리를 제대로 물어주실 분입니다. 구독자 72만 명을 자랑하는 의학 너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오진승입니다. 항상 유익한 시간을 또 만들어주십니다. 시네타운에 면허증 있는 게스트는 오진승 선생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 귀한 게스트 오신 김에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 몇 가지 또 여쭤볼 건데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 우울하다는 사연들 참 많이 옵니다. 참 심각하죠.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블루를 잘 견뎌낼 수가 있을까요? 네. 끝이 안 보이네요. 진짜 다들 뭐 마스크도 열심히 쓰시고 네. 손도 열심히 씻으시는데도 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너무 무력감들을 느끼시는 것 네. 같아요. 조심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또 그냥 운 나쁘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예, 그래서 참 저는 좀 지금 집중할 수 있는 것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햇빛을 보면서 산책을 한다거나 좀 잠을 잘 잔다거나 뭐 저 같은 경우는 또 다육 깻잎을 키우거든요. 다육 깻잎이요? 예. 오, 그거 예. 뭐예요? 집에서 그냥 깻잎을 키워보고 있어요. 아. 요즘 반려파를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의미군요. 예. 너무 재밌다. 예. 다육 깻잎. 예. 그래서 뭔가 내가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네. 내가 물을 주고 이걸 이렇게 좀 관리하면서 느끼는 어떤 성취감이나 즐거움, 그러니까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뭐 블록 좋아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 피규어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좀 그런 취미들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예. 좋네요. 예. 자, 그럼 꼬리를 무는 무비 캐릭터 분석 꼬꼬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만나볼 영화 속 인물은요, 스타이즈본의 엘리와 잭슨입니다. 우선 스타이즈본 어떤 영화인지 우리 김주호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2008년에 개봉한 영화 스타이즈본. 이 작품으로 감독 데뷔한 브래들리 쿠퍼와 팝스타 레이디 가가가 주연을 맡았는데요.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놀라운 재능을 지녔지만 외모 때문에 오디션에서 번번이 떨어지는 엘리. 화려한 톱스타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술에 의지하며 지내는 잭슨. 잭슨은 우연히 바에 갔다가 그곳에서 공연하는 엘리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죠. 그리고 진흙 속 진주인 그녀가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데요. 그 덕분에 엘리는 최고의 톱스타가 되지만 약물과 알코올에 중독된 잭슨의 인기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누구보다도 반짝이는 엘리에게 자신이 짐이라고 생각한 잭슨이 결국 그녀를 떠나면서 이야기는 마무리되는데요. 예술가의 고뇌와 사랑이 담긴 작품이죠. 네, 스타이즈본 뭐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셨죠. 뭐 본투비 블루라는 영화랑도 굉장히 비슷한데 저는 이런 캐릭터들 만나면 너무 불쌍해요. 남일 같지도 않고. 저는 스타는 아니지만 뭔가 이 톱스타 잭슨의 그런 모습들이 왜 이렇게 공감이 되는지 영화를 보는 내내. 저는 사실 이 영화에 뭐 말미에 노래가 막 나오잖아요. 예. 그 레이디 가가 노래 너무 잘 부르고 너무 좋았지만 그 뭐 다시는 뭐 사랑 안 해 이러는데 아유 다시 하겠지 이러면서 저는 조금 그 부분은 조금 웃겼습니다. 네, 이 영화는 톱스타 잭슨이 무명 가수 엘리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보면서 시작이 되죠. 여기서 명대사가 나옵니다.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내 식대로 들려줬을 때 통한다는 건 특별한 재능이 있는 거예요.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 대사 참 여기 공감 가는 대사들이 참 많았어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뭐 재능이 있다면 그러니까 사실 재능이라고 하면은 이게 그냥 있는 그대로 뜻만 해석하면 재주랑 능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탤런트 어떤 재능이라고 하면 뭐 캔디님도 갖고 계신 어떤 연기 실력이라든가 미술, 음악적인 능력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너무 좀 크게 보는 경우도 많은데 네. 저는 그냥 뭐 남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재능일 수 있고 그냥 잘 들어주는 것도 재능일 수도 있고 그냥 누구나 재능을 다 갖고 있다고 누구나 고유의 재능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재능이라고 생각 안 하고 뭐 나는 평범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를 뭐 알게 모르게 주변 사람들은 이미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재능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럼 이렇게 뭐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평범한 게 제일 쉽진 않지만 네. 그런 사람들이 내가 뭘 잘하는지 몰라서 답답한 뭐 우리 친구들 참 네. 많거든요. 맞아요. 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도 뭘 하고 싶은지 아이가 빨리 캐치를 해서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예.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꿈이 없는 사람들도 참 많잖아요. 그쵸. 저는 일단 다양한 경험들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거 뭐 어쨌든 운동을 해봐야 내가 운동에 재능이 있는지 아닌지 알고 뭔가 사람들과 만나보고 얘기를 해봐야 내가 대화나 경청하는 능력에 소질이 있는 줄 아니까 사실 저도 지금 72만 너튜브를 하고 있지만 네. 이게 30대 중반에 시작한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정말 평범한 의사였고 그냥 의대에서도 의대 친구들도 제가 그냥 조용한 친구였는데 이거 너튜브 한 걸 보면 되게 놀라요. 너가? 진승이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박하순 배우님도 만나서 라디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0대 중반에도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할 수 있을까? 괜히 욕먹는 거 아니야? 앞을 달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또 해보니까 재능이 있네. 메인에 걸리십니다. 네, 하는 족조 우리 네. 메인에 걸리고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꾸준히 한번 해보고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면 분명히 또 어떤 재능들을 좀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 경험을 많이 하라. 예. 네. 그럼 영화 스타이즈본에서 우리가 꼬리를 물 첫 번째 장면 한번 만나볼까요? 이 상황은요, 그래미상 세계 후보에 오를 정도로 톱스타가 된 엘리를 잭슨이 질투하는 장면입니다. 술에 취해서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잭슨이 욕조에 있는 엘리에게 찾아와서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하죠. 넌 얼굴에 자신이 없어서 남한테 잘 보이는 게 중요하지? 당신은 정말 최악으로 못생겼어. 결국 두 사람은 크게 부부싸움을 합니다. 잭슨은 점점 추락하는 자신과 달리 성공가도를 달리는 엘리를 질투합니다. 잭슨과 엘리처럼 많은 경우 가까운 사람을 질투하게 됩니다. 저희도 부부인데 뭔가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질투까지는 아니지만 막 부럽다. 잘 되네. 이럴 때가 그쵸. 있거든요. 서로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럼 질투에는 뭐 애정과 미움 다 섞여 있나요? 사실 질투 20대 때 저는 질투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 배우들을 질투하고 막 오히려 안 친하려고 하고 막 이랬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좀 생각을 한번 바뀌게 된 게 뭐 어느 글에서 봤는데 사실 질투는 되게 부럽고 그 사람이 좋은데 뭔가 나랑 친하지 않거나 내가 가질 수 없는 걸 가져서 그랬단 말을 듣고 인정하라고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해져야 나도 저렇게 더 될 수 있구나 하니까 좀 나아졌거든요. 맞아요. 네. 어떤 건가요? 질투라는 마음은. 그러니까 일단 뭐 질투가 뭐 나랑 너무 다른 사람이고 네. 나보다 뭐 너무 높은 곳에 있다면 우리가 질투라는 감정 자체가 들지 안 않잖아요. 생겼죠. 예, 네.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예. 남들이 봤을 때는 고만고만한데 서로 질투 이런 느낌들을 오히려 받을 건데 정작 나는 그 사람을 너무 잘 알고 너무 많이 보니까 쟤는 저래 막 이래. 근데 그 사람도 나한테 동시에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떤 애증의 관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질투를 태어나자마자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이제 형제자매 간에. 형제자매 간에는 뭐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같이 살고 그러지만 이제 뭐 부모님의 사랑 관련해서 막 싸우기도 하고 옷 가지고 질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정말 뭐 아이의 관심이 없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노관심일 텐데 어쨌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관심이 그래도 조금 있으니까 그런 좀 질투, 부러움, 미움, 시기 이런 감정들이 좀 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럼 질투가 심해져서 생기는 무슨 병리적 현상들이 또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질투가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질투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이게 굉장히 적절하면 어떤 성장의 원동력이나 발전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질투가 너무 심해지면 이제 공격성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질투를 하면서 자책을 하고 본인도 괴로워요. 예. 그리고 내가 갖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떤 파괴 본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괴 본능이 타인을 향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한테도 향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는 뭐 진짜 어떤 악플이라던가
뭐 허언증, 아. 뭐 이런 것들도 일종의 다 질투로 인한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잭슨은 엘리에게 당신 참 못생겼어 라는 말로 상처를 줍니다. 예. 엘리는 또 외모 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가장 아픈 부분을 또 알고 찌른 거잖아요. 그쵸. 이거 노린 거죠. 이건 진짜 노린 거죠. 이게 진짜. 사실 예. 부부간에도 그렇고 음. 이렇게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 친한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안 좋은 것도 잘 아니까. 아이고. 예. 화가 나면 유독 맞아요. 말을 세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되게 공격적이고 막 말을 세게 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내면이 되게 셀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세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내면은 더 취약하고 방어, 열등감이 많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와, 뭔가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뭔가 자기의 어떤 약한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저렇게 일부러 드러내는구나. 우리가 동물들도 보면 새끼 강아지들이 막 사람한테 무서우면 막 짖잖아요. 그게 막 진짜 공격 의도라기보단 나를 방어하기 위한.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내면이 더 약하고 연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은. 예.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이러면 사실 상처를 받거든요. 네. 처음에는 쟤는 원래 누구한테나 저러잖아 하지만 계속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좀 내가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진짜 가까운 사람이고 좀 잘해보고 싶으면 대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선을 좀 정해주시면 좋은데 그래도 사람은 쉽게 안 바뀌니까 자꾸 넘어오거든요. 그럼 진짜 관계를 정리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천천히 멀어지는 거죠. 예. 거리를 좀 두고. 예. 그럼 반대로 화가 나면 아무 말 안 하는 그런 답답한 사람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건가요? 이게 약간 저 같은 사람이거든요. 아, 제일 무서워. 예, 네. 제일 무섭고 좀 싫어하는. 예. 아시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쉽게 안 안 바뀌니까. 고쳐지는군요. 서서히 네. 멀어져야겠습니다. 약간 회피를 자꾸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것도 방어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도 싫어하고 좀 듣기도 싫어하고 그러면서 회피를 하는데 이런 분들은 그럼 공격성이 없냐? 이런 걸 저희는 수동적 공격성이라고 해요. 예, 그냥 분명히 속으로는 화가 엄청 나 있는데 그 공격성을 그 앞에 계신 분들처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수동적으로 뭐 연락을 안 받는다거나 말을 시켜도 못 들은 척한다거나 잠수 타거나. 그러지 마세요. 예. 아, 맞아. 그것도 남한테 공격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마음의 상처를 좀 입죠. 답답하고 그것도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제가 뭐 지난번 틀릴 때도 얘기 드렸잖아요. 양극단은 속은 오히려 같을 수 있다. 그러네요. 예, 그냥 표현을 지나치게 안 하는 사람이나 표현을 계속하는 사람이나 내면은 어쨌든 좀 공격적인 충동, 분노 이런 게 분명히 가득하실 많이 거예요.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거군요. 예. 아, 재밌네요. 그럼 스타이즈본에서 꼬리를 물 마지막 장면 함께 해볼까요? 이 씬은요, 그래미 시상식에서 수상한 엘리가 소감을 말하는데 객석에서 취해 있던 잭슨이 무대로 난입하는 장면입니다. 잭슨은 횡설수설하다가 그만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죠. 어떡하지? 나 바지에 실례했나 봐. 술과 약물에 중독된 잭슨이 그래미 시상식에서 큰 실수를 합니다. 네. 아, 참, 이 알코올 중독인 것 같은데요. 이 중독이란 정확하게 뭐예요? 뭐 손이 떨리면 중독인 건가요?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건 크게 금단과 내성이 있는데 네. 금단이라는 건 술을 안 마셨을 때 말씀하신 대로 손 떨리거나 술 마시고 싶다, 막 불안하거나 이런 게 금단. 내성은 예전에는 맥주 한 잔만 마셔도 기분 좋고 잘 잤는데 2잔, 3잔 점점 늘어나는 거. 네. 그리고 이런 게 조절이 안 되는 걸 저희는 알코올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요즘 집에서 코로나라 뭐 혼술하시는 분, 홈술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이거 되게 안 좋은 거라고요? 예. 사실 저는 좀 이게 많이 걱정이 되는데 물론 혼술하는 게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많이 안 마셔도 되고 좀 편안하게 집에서 마실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는데 단점으로는 누구 눈치 안 봐도 되니까 계속 마시게 돼요. 네. 좀 양이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혼자 이렇게 홀짝홀짝 마시게 되면 뭐 누구랑 약속 안 잡아도 그냥 집에서 마실 수 있으니까 이게 습관처럼 돼가지고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술을 마셔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이 좀 알코올 의존증으로 좀 넘어갈 가능성도 좀 큽니다, 사실은. 예. 뭐 치료법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우리가 알코올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좀 비난하는 목소리가 많아요. 네. 근데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건 스스로 조절이 안 되는 병이거든요. 주변에서 좀 이거는 치료의 영역으로 가야지 너무 개인의 의지, 개인적인 문제로만 좀 치부하면 좀 스스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병원에 잘 안 가고 너무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물론 이 알코올로 인한 여러 가지 범죄들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고 처벌받고 비난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이 알코올에 의존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치료적인 영역을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톱스타였던 잭슨은 커리어가 급하강하면서 큰 상실감을 느꼈을 텐데요. 사실 누구나 인생에 고저가 있습니다. 근데 참 힘든 것 같기는 해요. 힘든 순간 이런 뭐 헛헛함을 달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요즘 리얼리티 예능 같은 거 보면 이제 막 톱스타 분들 나오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취미가 뭐 요리하시고 양봉하시고 악기하시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나의 어떤 그런 헛헛함이라던가 좀 스케줄이 또 스타분들은 들쑥날쑥하시잖아요. 바쁠 때 확 바빴다. 일이 없다. 아예 없고 막 이러니까. 그럴 때 좀 내가 집중하고 좀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충분히 보낼 만한, 충만하게 보낼 만한 그런 방법들이 아닐까 싶은데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집중할 수 있고 좀 계속 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취미라던가 여가 같은 거.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꼬꼬무 퀴즈 출제 시간이죠. 자, 그럼 우리 꼬꼬무 잘 들으셨다면 누구나 쉽게 맞힐 수 있습니다. 선생님 퀴즈 내주세요. 영화 스타이즈본에서 잭슨이 큰 실수를 한 시상식 무대는 우수한 레코드와 앨범을 선정해 수여하는 시상식입니다. 올해 3월 BTS가 이 시상식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 시상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골든글러브, 2번 그래미, 3번 오스카.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한데요.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께는 디퓨저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꼬꼬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 선생님과 함께 영화 스타이즈본에서 잭슨과 엘리에 대해 꼬리를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즐겁게 뵐게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우리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봬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꼬꼬무 오진승 선생님과 함께 영화 스타이즈본에서 잭슨과 엘리 캐릭터의 꼬리에 꼬리를 물어봤습니다. 퀴즈도 내드렸는데요. 잭슨이 실수를 한 시상식은 바로 2번 그래미였죠. 디퓨저 세트 받을 당첨자분들은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선곡표 방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스타이즈본에 나왔던 노래 안 들을 수가 없죠. 레이디 가가 브래들리 쿠퍼가 부릅니다. 샬로우 들으시면서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